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파들의 숙주라고 할 수 있는 백낙청. 지금 현재 백낙청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백낙청. 김지아 씨는 백낙청이를 뭐라고 했다? 깡통 빨갱이. 한마디로 저 백낙청 같은 자들의 그 실체에서 우리가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지, 내년 총선에서도 왜 더불어공산당, 저 민주당을 박살내야 하는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도 이번 소식에 소상하게 나온다 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백낙청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백낙청은 왜 이재명을 김대중 이후 최고의 정치인으로 띄우고 있나?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재명 후보만한 정치인을 우리가 만난 적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썩 잘한 분은 아니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착한 분이죠. 잘해보려고 열심히 애쓴 건 사실이지만 그분은 정치 지도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2022년 3월 16일 유튜브 방송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백낙청. 또한 백낙청이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보다는 퇴진론이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탄핵에서 퇴진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퇴진을 권고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퇴진은 대통령 본인의 자발적인 하야를 포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퇴진을 권고하는 게 더 합리적인 수순일 것 같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오마이TV 오현호가 묻다. 계속해서 백낙청이는 박근혜 시대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4차 연도에 해당하는 것이 2026년입니다. 그런데 1년 차부터 윤석열 퇴진을 부르짖다가 3년 차까지도 성공을 못했는데 4년 차에 들어서 이제 곧 물러날 사람을 향한 퇴진 운동이 불붙기는 어렵겠죠. 2023년 신년 칼럼 살던 대로 살지 맙시다. 백낙청. 작년 대선 직후부터 이재명 중심 윤석열 퇴진 외친 백낙청. 작년 3월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는 주인공은 백낙청 서울대 교수. 그는 평북 정주의 부자 집안 출신으로 경기고와 미국 브라운대를 거쳐 하버드대에서 영문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1963년부터 34년간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지내고 2003년 정년 퇴임했습니다. 백낙청은 28세이던 1966년 1월 개간 문예지 창작가 비평 창비를 세워 2015년 말까지 50년 동안 편집인을 맡았고 지금도 창비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85세인 그는 온화한 표정에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정치, 사회, 시민, 운동에 대한 훈수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백낙청은 한국 좌파의 숨은 신이자 초롱성의 문화 권력자, 한국 사회 좌경화의 원점으로 불립니다. 왜 그렇게 됐고 그의 지향점은 무엇일까요? 백낙청은 자신의 분신 같은 존재인 창비, 창간호, 권두 논문에서 창조와 저항의 자세를 새로이 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대로 1970년대의 창비는 유신체제에 맞선 저항의 본산이었습니다. 신동엽 전집, 8억 인과의 대화 같은 단행본이 판매 금지를 당하면서 권위와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창비를 지렛대로 한국 문단의 주류 세력을 교체했습니다. 미당 서정주, 김동리, 황순원, 평론가, 백철 같은 자유주의 순수 문인들을 밀어내고 민족문학, 민중문학,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창비가 주도한 민중문학운동은 분단 시대에 문학은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민족 통일과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론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는 순수 문학은 지배 계급의 오락과 실리에 이바지하는 도구라고 격하하였습니다. 1974년 말 백낙천과 시인 고운이 함께 세운 자유실천 문인협의회를 매개로 창비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무섭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1987년 민족문학작가회의로 확대 개편한 이 단체는 2007년에는 한국작가회의로 명칭을 바꾸며 문화예술계의 주인 자리를 꿰찼습니다. 창비의 문단 장악이 성공하면서 민중문화 운동의 불길은 영화, 미술, 출판, 공연 등 전 예술 분야로 번졌습니다. 1988년 결성한 좌파 성향의 민예청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은 기존 본산이던 예청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를 압도했습니다. 문화평론가 조우석은 창비는 국사학, 정치학, 철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 과학까지 마르크시즘의 좌파 학풍으로 물들게 만든 뿌리이자 자궁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문학계에서 김일성 만세, 껍데기는 가라, 만인보 같은 반 이승만, 반 자유주의의 우리 민족끼리식 민족주의 성향이 짙은 작품을 쓴 김수영, 고운, 신동엽 같은 문인들만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국 영화계도 변호인, 남영동 1985, 화려한 휴가, 웰컴 투 동막골, 밀정 같은 좌파 작품들의 동무대가 됐습니다. 백낙청식 평론이 득세한 결과 한국 문학은 사라지고 앙상한 이론만 남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황폐화해졌습니다. 백낙청은 그럼에도 성추문을 저지른 고운의 과오에 눈을 감았고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을 옹호하며 제19를 감쌌습니다. 저항 시인 김지아 선생은 2012년 말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자칭 한국 문화계의 원로라는 백낙청이 한류 르네상스의 분출을 가로막고 있는 쑥부쟁이라며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김지아 시인은 백낙청은 한국 문학의 전통에 전혀 무식하다. 그저 그런 시기에 창비라는 잡지를 장악해 전통적인 민족문학 발표를 독점했을 뿐이다. 백낙청 그는 한류 르네상스의 핵심인 시 낭송의 기본조차 전혀 모른 채 북한 깡통들의 신파조를 제일로 또 받들고 있다. 백낙청은 우선 정치관부터 바로 세워라. 내가 백낙청을 깡통 빨갱이라고 매도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히 알라라고 김지아 시인 선생은 말했습니다. 백낙청의 진면목은 2000년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 활동의 전면에 등장해서입니다. 그 분수령은 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에서 김대중과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6.15 공동선언입니다. 2000년 김정일 회담 때 그의 큰형인 백낙환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에 간 이후 백낙청은 2007년 노무현, 김정일 간의 2차 남북 정상회담과 문재인,
김정은 간의 2018년 3차 남북 정상회담 때에는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찾았습니다. 2005년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이듬해에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범여권 후보 단일화 운동을 벌였고,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진영 후보 단일화에 적극 개입해 광노현 후보로 단일화를 성사시켰습니다. 그해 3월 26일 벌어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음모론을 적극 제기했습니다. 백낙총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라는 좌파 진영의 컨트롤 타워 격인 최고 지휘부를 만들어 좌장이 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4월 총선에서 13명의 통진당 소속 인사들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통진당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2013년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정당으로 규정돼 해산 판정을 받은 종북 좌파 집단입니다. 백낙총은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교육부 장관 후보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국무총리 하마평에 오르내렸습니다. 이후에도 눈에 띄는 공직은 맡지 않았어도 그는 좌파 진영의 지전으로 꼽힙니다. 70년 한국 현대 좌파 역사에서 서울대 교수로 평생 재직한 하버드대 박사 백낙총의 높은 상징성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자살하자 그는 시민대표로 장례위원장을 맡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 때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그는 마크 보스로서 좌파 진영을 지금도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좌파 진영은 백낙총이 10년 전부터 내놓은 지금까지와 다른 세상을 한반도에서 만들자라는 담론과 세부 방법론을 교시 받들듯 그대로 따라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출간한 단행본 2013년 체제 만들기에서 그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한국 사회가 일대 전환을 잃은 것을 87년 체제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듯이 2013년 이후의 세상도 별개의 체제라 일컬을 정도로 크게 바꾸어 보자 라고 했습니다. 백낙총의 2013년 체제 수립 구상은 2012년 대선 패배로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몰아낸 촛불 시위, 자신은 촛불혁명으로 표기, 촛불 시위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합니다. 일러도 2018년에나 가능하다고 본 이 숙제를 촛불혁명이 단숨에 해낸 것이다. 아직 완수된 것은 아니지만 촛불혁명으로 현 정부와 여당에 괴멸적인 타격을 가했다. 촛불 시위를 중심으로 전개된 촛불 대항쟁이 촛불혁명의 제1기에 해당한다고 파악한다면 한반도의 남북을 아우르는 분단 체제의 발본적인 변화를 여는 한층 혁명적이고 고적적인 변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라고 창비 2019년 여름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발본적인 변화란 대한민국의 현 체제를 뿌리채 뽑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꿈꿔온 새로운 체제를 심겠다는 뜻입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한반도의 오변 성령, 물고기가 용이됨, 그런 뜻입니다. 2013년 체제와 발본적 변화는 2017년 5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의 취임사로 현실 정치에서 살아났습니다. 백낙총은 더 나아가 발본적 변화를 위해 반공체제를 허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창비 2017년 범호에서 그는 대한민국에는 공포된 성문헌법 이외의 일종의 이면 헌법이 존재한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법 질서는 북한이라는 반국가 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된다. 그 명시적인 표현이 국가보안법이지만 더 넓게는 빨갱이로 몰린 자에게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관습 헌법이 작동해 온 것이다 라고 백낙총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개헌이라면 이 이면 헌법의 폐기라며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 단체 또는 주족으로 보지 않는 국민의식 변화와 시민들의 응징을 통한 이면 헌법 무력화 같은 달성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반공, 반북한이 제거된 한국 사회의 본질적 변화, 전면적 전환으로 나아가자는 백낙총의 큰 그림입니다. 이면 헌법 폐기는 2년 뒤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의 입을 통해 구체화됐습니다. 문재인이는 이날 빨갱이라는 단어를 5번 언급하면서 빨갱이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이다. 이런 색깔론을 넘어서야 새로운 100년이 열릴 수 있다라고 문재인은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빨갱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런 의식 자체를 지워버리자는 자유민주 체제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집요하게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018년 9.19 군사합의 등은 북한을 더 이상 우리의 주적으로 여기지 않는 새로운 체제 수립이란 백낙총의 지침 실현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요? 궁금한 것은 백낙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의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반민주적 수구 세력이 계속 위세를 떨쳐왔고 국가나 사회의 유리한 고지들을 오늘날까지도 점령하고 있다. 한국은 굉장히 불안한 국가이고 어떻게 보면 결선 상태의 국가이다. 한편으로는 민주국가를 표방하지만 항상 그 내부에 공안 국가로 치달을 경향성을 온전하고 있다. 그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서구식 대의제 같은 민주적 절차보다 민중이 직접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강변합니다. 이는 중국, 북한 등의 인민민주주의론과 흡사한 논리입니다. 백낙총은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민중의 자치이다. 민중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게 민주주의지 남의 다스림을 받는데 그 절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진행한다고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노래한 촛불 군중도 그 밑바닥에는 민중이 스스로 다스리는 세상,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세상에 대한 꿈이 있다. 백낙총, 그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다시 거리에 나서 행동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 촛불 시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실력과 의지, 투철한 역사 인식을 가진 2기 촛불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2021년 11월 23일 기자회견 백낙총. 백낙총은 촛불 시위의 시원을 19세기 중엽 동학과 후천 개벽 사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의 육성입니다.
조선 왕조 몰락기에 동학이라는 사상이 나와서 이 땅에 후천 개벽 운동을 출범시켰고 1994년 동학혁명이 비록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패배했으나 민중의 각성과 헌신을 보여주었으며 식민지 아래에서의 3.1혁명 같은 변혁 노력이 분단 시대에도 지속되어 드디어 남한의 촛불혁명을 일으키고만 성취의 역사가 있다라고 백낙총은 2023년 신년 칼럼 살던 대로 살지 맙시다에서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 만인 2022년 7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 동안 좌파 진영은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을 10차례나 벌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정파가 촛불의 상징을 독점해 시위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윤한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이른바 촛불 정권을 참칭한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좌파 귀족들의 부패와 위선의 소굴로 만들었다. 탄핵을 노리는 제2의 촛불은 민생을 파탄내는 망상이자 국가의 자멸로 가는 전주곡이라고 했습니다. 백낙총의 논문, 책, 강연 등을 여럿 읽고 들어봐도 북한 유일 수령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언급은 볼 수 없습니다. 대신 결선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과 비판, 회의적인 시각은 넘쳐납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이국가, 한반도 두 개의 국가체제는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이다. 통일이 빠진 평화와 번영은 무의미하다라며 통일지상주의를 외칩니다. 무엇이 통일이냐를 놓고 다투지 말고 남북 간 교류를 진행해 나가다가 상호 교류와 통합이 충분히 진척되었을 때 남북이 통일됐다고 선포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식 통일이라는 주장입니다. 백낙총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며 남북한 간 적대적인 국가 이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사회대 교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미국과 캐나다처럼 지금 세계에는 1민족 2국가가 더 많다. 한국인들에게 적화 통일은 끔찍한 악몽이다. 무조건 통일하자는 백낙총의 주장은 너무 위험천만한 기획이자 5천만 명의 목숨을 건 대도박이라고 했습니다. 백낙총이 동학과 후천 개혁 사상의 적용 대상에서 북한을 빼놓는 것도 큰 결합입니다. 김미영 VON 뉴스 대표는 김일성 주체교의 폭정을 무너뜨리는 게 진짜 후천 개벽이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데 무관심한 백낙총식 통일은 한국을 해체하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자는 정신 나간 발상으로 북한의 선동 논리와 다를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가 한마디로 뭐라고 백낙총을 저격한 겁니까? 백낙총, 사실상 종북주사파 숙지인 백낙총과 같은 이 자들을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그 실체를 잘 알아야 하며 내년도 총선에서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